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레이저 제모를 많이 하지만 브라질리언 제모를 위생과 청결을 위해 제거한다는 말은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브라질리언 제모입니다. 전신 제모와 같은 레이저 제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수영복 등의 노출이나 위생적인 개념, 운동할 때의 편의성을 위해 브라질리언 제모, 왁싱 등을 하는 수요 등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남성분들도 브라질리언 제모를 하는 수요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브라질리언 제모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저 제모는 레이저를 통해서 털의 모낭 부분을 파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왁싱의 경우에는 이제 왁서분들이 끈끈한 물질을 사용을 해서 털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제모 크립의 경우에는 털의 케라틴을 녹이는 작용으로 털을 제거하는 원리이고, 면도의 경우에는 모낭의 안쪽 털을 자라나는 부위가 아니라 피부 밖에 있는 털만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이저 제모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레이저 제모는 털을 자라나게 하는 털구멍인 모낭 부분에 튜브 형태로 되어 있는 세포를 타겟팅으로 하는 원리입니다. 털이 만드는 과정에서 모낭의 하단부에 멜라닌 세포들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서 분비하는데, 이를 타겟팅하는 것이 레이저 제모의 핵심 원리입니다. 즉, 레이저가 멜라닌을 타겟으로 하는 빛을 발생하고 그것이 열로 바뀌어서 털을 자라게 하는 세포들의 데미지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레이저 제모의 원리인 것입니다. 제모 레이저는 멜라닌을 타겟팅하는데, 멜라닌은 말 그대로 우리 피부에 다 이제 존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저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모낭의 하단부에 있는 세포에만 작용하게 하는 것이 레이저 제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노하우이고, 반대로 다른 조직의 멜라닌의 영향을 너무 줄 경우에는 이제 색소 침착이나 화상처럼 레이저 제모 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레이저 제모를 많이 하지만 브라질리언 제모를 위생과 청결을 위해 제거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여성의 음모의 경우에는 세균이 이제 외음부를 통해서 질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매일 씻기 때문에 털이 세균에 노출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브라질리언 제모는 일단 미용적 목적이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난 미용적으로는 전혀 신경 안 쓰는데 위생과 청결 때문에 할 거야 라는 분들이라면 사실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 레이저 제모는 병원에서 1회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오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모는 여러 번의 횟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털의 성장 단계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장기, 두 번째는 휴지기, 세 번째는 퇴화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 원리에서 설명드린 모낭에 털을 만들어내는 세포와 연관된 것이 털의 3단계 중에서도 첫 번째 성장기 털에 해당이 됩니다. 즉, 레이저 제모가 타겟으로 하는 털이 성장기에 있는 털이기 때문에 다른 단계에 있던 털이 다시 성장기로 들어서게 될 때 레이저로 다시 한번 데미지를 줘야 하기 때문에, 모든 단계에 있는 털에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수주 간격으로 수회 정도 레이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왜 딱 몇 회라고 말 안 하고 수회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치료받는 신체의 부위, 피부색, 털의 밀도, 성별, 그리고 제모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레이저 제모 치료가 효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털을 자라게 하는 세포의 멜라닌 색소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레이저 제모의 원리이기 때문에, 털이 밝게 자라는 금발의 백인들의 경우에는 레이저의 제모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멜라닌이 유멜라닌이냐 아니면 페오멜라닌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사실 갈색과 검은색 색소를 띠게 하는 유멜라닌 부분에 작용해서 검은색이나 갈색 털이 제모가 잘 되는 것인데, 너무 의학적으로 복잡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한 피부색이 밝은 타입의 경우에 주변 피부 조직에는 레이저 흡수가 적고 털에만 선별적으로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레이저 제모가 잘 되겠죠. 즉, 첫 번째,
털의 색깔이 어둘수록, 두 번째, 피부색이 털의 색깔보다 밝을수록 레이저 제모 효과가 높습니다. 자, 금발의 백인이라면 아까 같이 털의 색이 밝아서 효과가 떨어지고, 흑인이라면 피부색이 털처럼 검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같은 아시아 사람들은 제모의 효과가 높습니다. 자, 세 번째는 털의 밀도가 촘촘하면은 레이저로 열이 발생되는 모낭과 모낭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져서 열 에너지의 발생이 커지므로 레이저 제모 후 화상이나 색소 침착이 생길 위험성이 높습니다. 남자 턱수염에 레이저 제모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라면 일반적으로 털의 밀도가 일반 분들보다도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숙련된 의사에게 제모에 효과적인 레이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태닝이 돼 있거나 같은 신체라도 색소 침착이 있는 경우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성기나 항문같이 원래 다른 신체 부위보다 멜라닌 분포가 많은 부위인 경우, 제모 레이저의 출력을 높일 경우 오히려 레이저에 의해서 색소 침착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출력을 낮추고 시술의 반복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브라질리언 제모의 경우에는 몇 가닥이 잘 제모가 안 되었다고 막 에너지를 너무 높였다가는 색소 침착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위나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입니다. 자, 절대 몇 해 안에 제가 무조건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한창 인터넷에 영구 제모 해드립니다, 몇 회 영구 제모 가능이라고 광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앞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털의 색깔, 밀도, 촘촘한 정도, 모낭의 하단부의 깊이, 털의 주변 부위의 피부색 등등이 개개인에 따라서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또한 데미지를 받은 세포들이 다시 재기능을 하도록 재생되는 정도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수회에 걸친 레이저 제모 이후에 한동안 털이 나지 않았다가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털이 조금씩 자라나는 경우들도 물론 있으므로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레이저 제모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사실 레이저의 펄스 듀레이션, 제모 레이저의 스팟 사이즈, 그리고 에너지 플루언스, 쿨링하는 방법들이 레이저 효과의 차이를 나게 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기 부위 주변은 신체 다른 부위보다 착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소 침착이나 화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레이저 수치를 낮춰야 하지만 또 너무 에너지를 수치를 낮추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므로 적절하게 쿨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제모 레이저들은 레이저 조사와 함께 쿨링이 동시에 되는 레이저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브라질리언 레이저 제모에서 대표적인 부작용은 시술 후의 모낭염과 불금증인데, 이는 2, 3일 내에 보통 가라앉기는 합니다. 자, 증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되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털을 뽑는 왁싱의 경우에는 시술 후 모낭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꼭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털을 뽑는 행위이기 때문에 모공이 오픈되어 있으므로 감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왁싱한 부위에 세균 감염이나 진균 감염으로 오시는 분들이 병원에 가끔 있기 때문에 왁싱한 이후에는 수영이나 성관계 등은 1일 이내에는 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모 크림의 경우에는 비교적 강한 화학 성분으로 피부염을 유발하는 부작용들이 종종 관찰되고, 특히 왁싱 이후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왁싱으로 인해 털이 뽑힌 부위의 미세한 상처 부위에 자극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브라질리언 제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주변의 피부과 원장님과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